때는 1976년 봄이야. 22살 순애 씨가 버스를 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자, 누구냐면 바로 이 남자야. 오. 느낌 어때? 시대가 좀 굉장히 과거 같은데도 근사함이 있는데요? 듬직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 그리고 엄청 소박하고 털털한 느낌이었대.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벌써 1년째. 이 만남이 좀 이상해. 이 만남에 특이한 조건이 있어. 절대 이름을 묻지 말 것. 만남은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일요일.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안 오면 기다리지 말고 갈 거야. 이름을 묻지 말라. 그치. 아무튼 뭔가 좀 수상하지. 마침 스파이들 막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순애 씨는 이 남자의 이름도 성도 전혀 몰라. 그런데 더 수상한 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야. 저는 그때 내가 19, 20살이니까 되게 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싫었거든요. 묘에서 만나? 묘? 근데 차마 용기 없어서 왜 묘 앞에서 이렇게 만나냐 소리 못했지만 묘 앞에서 장시간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의 무덤 앞. 남자가 순애 씨한테 원한 건 딱 하나였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들려달라고? 들려달라고. 남자가 질문을 하면 순애 씨는 대답했대. 그럼 질문은 뭐였냐? 월급은 얼마 받아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일하는 곳은 어떻게 생겼죠? 어우, 뭐 이상해. 자, 보면 온통 순애 씨 일터에 대한 질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봐. 자, 이 남자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순애 씨의 직장 어딜까? 국정원. 공장? 여기야. 개인 작업실 같은 조그만하고 막. 맞아.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당시에 이 닭장이라고 불릴 만큼 환경이 열악했어. 정말 열악하네요. 의자도 없이. 순애 씨는 13살부터 이곳에서 여공으로 일했어. 하루 종일 이 좁은 곳에서 허리도 못 펴고 계속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소식이 뚝 끊어졌어. 그럼 궁금할 텐데. 궁금하지? 그러다 어느 날 순애 씨 앞에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 근데 털털한 모습은 어디 가고 이번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왔어. 웬일로 양복을 입으셨어요? 이제 우리 못 볼 겁니다. 어머, 응?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자수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름도 모른 채 이 남자는 사라졌어. 이 남자, 과연 정체가 뭘까? 알리고자 했던 분이신가? 이름은 조영래, 직업은 변호사야. 근데 아까 자수하러 간다고 했었잖아. 변호사가 무슨 자수? 10년 전에 순애 씨를 만났을 때는 변호사가 되기 전이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가 주동자로 몰려서 도피 생활 중이었어.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순애 씨를 만난 거야. 이제야 좀 이해가 되지? 네. 딱 한 번 조변이 약속 장소를 바꾼 적이 있어. 다음엔 시내 빵집에서 볼까? 그 빵집으로 갔더니 웬 낯선 여자랑 같이 앉아 있어. 뭐야? 여자가 순애 씨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먼저 휙 나가버렸대. 자, 이 여자는 또 누굴까? 뭐야? 뭘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눈으로 일단 진찰을 한 거예요. 건강 상태를 체크한 거구나. 그래서 조 변호사님한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답을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으니까 결핵이더라고요. 어우, 정말.
당시 평화시장 여공들 중에는 결핵을 앓는 사람이 많았어. 열악한 환경에서 못 먹고 못 쉬면서 일하니까. 치료는 물론이고 검진도 엄두를 못 내. 그 당시에 저희 월급이 아마 3, 4천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제 기억으로 7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안 됐었으니까 돈을 제가 한 푼도 안 냈어요. 조변은 알아챈 거야. 순애 씨가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걸. 조분 의사님 덕에 6개월 매일 점심시간 가서 주사 맞고 완치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도 감사하죠. 야, 저런 백기사 같은 사람이 실존하다니. 되게 예쁜 동화 같은 순간이야, 그렇지? 네, 무슨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이건 진짜 감동이다. 맞아. 조금이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쓱 의사 선생님인 것도 안 밝히고 그냥 와서 한 번만 안색만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네. 이 조영래 변호사 이분 진짜 거의 성인이네요. 맞아, 맞아. 군자네. 사실 이런 행동이 쉽지 않은 거였어. 그렇죠. 당시 조변은 수배 중이라 쫓기는 몸이었잖아. 조변이 이렇게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순애 씨를 만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얘기가 안 나죠. 그렇지. 그 환경 조사를 하고 있었나? 근무 실태 이런 거? 바로 이 사람 때문이야. 이분 때문이군요. 네, 전태일 열사죠. 맞아. 전태일.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평화시장의 노동자야. 자, 그럼 이 조변과 전태일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사이였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사실 만날 일이 없지. 한 사람은 서울 법대생이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노동자잖아. 전태일이 분신을 했을 때 조변은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청계천에서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책을 안고 분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책을 덮고 빈소로 달려갔대. 거기서 조변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 전태일이 생전에 근로기준법 책을 읽으려고 밤새 씨름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 어머니,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어요. 정말 이 내용도 어렵고 한자도 읽기가 힘드니까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지. 그때부터야 조변은 늦었지만 전태일의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 전태일이 남긴 일기와 수기를 읽고 또 읽고 수배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태일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났어. 그리고 평화시장의 여공 순애 씨도 만난 거야. 내가 맨날 이거 써서 뭐 하느냐고 하면은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쓰지 않느냐고. 태일이 생각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없는 사람 불쌍해지고 죽기까지 했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서 그런다고. 그렇게 3년이 걸려서 원고를 완성했어.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죠? 진짜 깊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그치. 그리고 진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시네, 조영래 변호사. 맞아. 근데 이 어렵게 완성한 원고를 책으로 출판할 수가 없어. 불온서적이라고 하겠죠. 이 원고가 완성된 1976년은 완전 군부 독재 시대. 이런 책의 출간 절대 꿈도 못 꿔. 책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간이 됐어. 저자의 이름도 가명을 썼어. 한국에서 출간된 건 그 5년 후인 1983년. 자, 이때는 저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을까? 그때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름은커녕 책이 나오자마자 판매 금지, 금서가 됐어. 하지만 다들 몰래 구해서 읽었어. 출판사에는
독자들의 전화와 편지가 끊이지 않았대. 이거 내줘라. 그치. 밤새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고. 대체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대학생도 사실 돌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렇지. 이 책이 금서에서 해제된 건 1987년이야. 이젠 내가 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안 할 것 같아. 왠지 저런 훌륭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안 하잖아. 인정 욕구 없어가지고. 조 변호사님은 자기의 성취와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전태일 평전을 본인이 쓰셨는데 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몰랐었어요.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향년 43세로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우 43이야. 미싱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조 변호사가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죠. 너무 죄송해서. 저 아픈 건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마지막 아프실 때 내가 기도 한 번 못 해드린 게 지금도 너무 미안하죠. 한 달 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왔어. 저자의 이름 보이지? 네. 조변의 이름이 실린 전태일 평전이야. 순애 씨는 깜짝 놀랐어. 조변이 이 전태일 평전의 저자라는 사실도 순애 씨를 만난 이유도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더 놀라운 건 조변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메모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순애 씨가 불편해할까 봐. 그런데도 순애 씨가 한 말이 마치 녹음한 것처럼 담겨 있다는 거야. 미싱사의 손가락 끝은 살갗이 닳고 닳아서 지문이 없다. 자크를 달 때에는 둘째와 셋째 손가락 끝이 빨개져서 누르면 피가 솟아나올 정도다. 실제로 제가 본 거, 내 시다 얘기 그런 거를 실제로 썼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좋은 머리를 정말 잘 쓴 거네. 평전에는 전태일의 짧지만 치열했던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어. 그건 조영래 변호사의 삶이기도 해.